23학년도 수능 세계사 문제 해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엔 세계사 공략집입니다. 자, 1번 가 문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점토파는 히타이트의 왕, 그리고 신왕국, 낯설 수 있어요. 이집트지만. 아무튼 근데 파라오라고 하는 거죠. 미이라 파라오 피라미드 사자에서 무엇입니까? 이집트죠. 여기서 가가 그러면은 가의 지도자가 파라오니까 가는 뭐죠? 이집트입니다. 이집트. 사실 여기 있는 이 점토판이 그 히타이트와 이집트 사이에 벌어졌던 카데시 전투 이후에 이제 맺은 평화 조약이라고 하는데, 이것보다는 여기선 이집트에 관한 내용을 맞추는 게 우선이겠죠. 자, 그러면은 미이라 파라오 사자에서 피라미드 스핑크스 이거 위에도 이집트의 파라오는 왜 파라오입니까?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이제 불렸다고 했었죠. 사실 그래서 그런 건 아니지만 그냥 우리 연상작용을 이용해서 한번 해봅시다. 태양신의 아들, 태양력. 이집트의 특징 중 하나이고요. 이집트의 십진법을 사용했었죠. 이거와 반대되는 게 메소포타미아 문명이죠.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뭐 썼습니까? 달력으로 음력을 썼었고 60진법을 썼었다는 거. 항상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는 세트로 공부하면 좋겠죠. 이 메소포타미아는 문명 나온 김에 2번 보겠습니다. 메소포타미아는 수메르인이 이제 그 문명을 이루겠었고, 그 뒤에 함무라비 2세 국왕이 굉장히 이제 이름이 잘 알려져 있죠. 그가 자기 이름으로 편찬한 함무라비 법전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 아무튼 답은 3번이었었고요. 이런 파르테논 신전은 고대 그리스의 신전으로 항상 그리스 보면은 뭐 무너져 있는 사원 있잖아요. 그 모습들이 종종 이제 아테네 풍경 나오면서 나오죠. 그리스 문명과 관련 있는 내용으로 4번에 크레타 섬을 중심으로 발전하였던 크레타 문명이 있습니다. 크레타 문명에서는 커다란 크노소스 궁전이 있었는데 그 크노소스 궁전이 굉장히 구조가 복잡해서 미궁으로 불렸다 했죠. 그 관련된 설화로는 아테네의 그 왕자 테세우스가 이 크노소스 궁전에 사는 미노타우로스를 해치우고 돌아왔다는 이야기를 여러분들 읽어본 적 있었을 겁니다. 하라파 모헨조다로는 고대 인도 문명의 도시들이죠. 인도 문명의 이 도시들은 멸망하고 인더스강 유역에 자리 잡았던 도시들이죠. 그리고 여기에 나중에 누가 들어옵니까? 아리아인이 들어오죠. 아리아인이 들어와서 여기를 정복하고 나중에 겐지스강으로 건너가서 그쪽도 정복하게 되는데, 겐지스강 건너갈 무렵에는 철기를 사용하게 되고요. 그 점차 정복 전쟁이 이제 활발해지면서 지배층과 피지배층의 구분이 엄격해지고 그 사이에서 카스트가 생겨나게 된다고 했었죠. 카스트. 자, 2번 봅시다. 가왕조는 무엇일까요? 뭐 어렵네요, 말이. 자, 안한공이 황제가 되리라. 뭐 한 번도 안 들어본 명칭이었을 겁니다. 나도 오늘 이제 처음 들어봤었는데요. 안한공은 황후 왕씨 아버지. 황후가 왕씨래요. 당시 황제의 아버지가 당시 황제 부인이 왕씨래요. 그럼 아버지 역시 무슨 씨겠습니까? 왕씨겠죠. 근데 이 아버지 안한공이 결국에 어쨌답니까? 황제의 즉위를 해서 새 왕조를 개창했었대요. 근데 호족의 반발로 붕괴되었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재건됐었다고 합니다. 이 나라가 재건됐었고, 어디를 도읍으로 정했댔죠? 로양을 도읍으로 정했다고 합니다. 자, 원래 있었던 왕조가 멸망했어요. 그리고 새로 누가 그 왕조를 세웠냐? 왕씨가 왕조를 세웠다고 합니다. 근데 호족의 반발로 해서 무너졌었고, 새로운 왕조가 그 뒤에 원래 무너졌었던 왕조가 다시 이제 부활했었다고 하는데, 수도가 루아양이었다고 하죠. 루아양을 수도로 한 나라들이 이제 뭐 곳곳에 이제 있었는데, 옛날에 서주가 멸망하고 나서 그
어떻게 됐었나? 수도를 동쪽으로 옮겨갔었어. 주나라가. 자, 동주에서도 수도를 나급 로양으로 옮기긴 했었지만 호족의 반발로 이제 무너졌었고, 그 호족들이 세운 새로운 왕조 로양, 후한이죠. 후한. 자, 여기서 말한 그럼 안한공은 누구였겠습니까? 안한공은 왕망이었었죠. 왕망이 한나라를 무너뜨리고 새 왕조를 개창했었지만 호족의 반발로 붕괴되었었죠. 그 호족 중에는 그 남양의 호족 유수 형제가 있었는데 그 유수 형제 그 중에서도 유수가 결국에는 호족들이 규합해서 왕망 정권을 타도하고 새롭게 이제 원래 한 왕조를 부활시켰죠. 그래서 이걸 후한이라고 부른댔습니다. 자, 그럼 이 후한 또는 이제 한으로 볼 수 있겠죠. 이 왕조 시기. 자, 곽수경 수시력을 제작하였다. 수시력이라고 하는 것은 원나라의 역법이었습니다. 자, 역법 한번 봐볼까요? 원나라 때 수시력 있었죠. 그리고 청나라 때 시헌력이 있었습니다. 시헌력. 이 시헌력은 조선에 도착을 해줬었죠. 공영달, 공자의 후손이라고도 이제 불리죠. 자, 공영달이 오경정의를 편찬하였었다고 합니다. 오경정의는 과거제의 교재였어요. 그러니까 이 오경정의라고 하는 게 편찬됐다는 것은 과거제가 국가 시험에 중요한 걸로 이제 자리 잡았었고 그거를 위한 공식 교재가 필요했었다는 걸 오경정의는 당나라 때의 식입니다. 당나라 오경정의. 자, 그리고 도연명이 귀거래사를 창작했습니다. 귀거래사는 그 뭐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자 돌아가서 농사짓자라고 하는 겁니다. 굉장히 혼란한 시기에 그 고향으로 돌아간다든지 그 혼란한 정치판, 어지러운 정치판을 떠나는 게 유행했었던 시기가 있었죠. 어떤 시기였습니까? 위진 남북조 시기였죠. 남북조 시기. 이때 뭐가 유행했었죠? 청담사상 유행했었죠. 뭐 정치는 더러운 거니까 거기로 벗어나 좀 약간 깨끗함을 추구하는 것, 좀 약간 맑은 것을 추구하는 그 사상이 유행했었다. 그래서 청담사상. 자, 4번 체륜 제지수를 개량하셨다라고 하는 거. 후한의 환관이었던 체륜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나무 이제 껍질을 이용해서 이제 만들어낼 수 있는 종이가 이제 체륜액에서 본격적으로 생산이 많이 될 수 있었다겠죠. 5번 장택단이 청명상하도를 완성했다라고 하네. 청명상하도, 청명절은 중국의 이제 유명한 그 명절 중에 하나죠. 청명상하도라고 하는 거는 그 어디를 이제 묘사하냐면 북송의 수도 있지 않습니까? 북송의 수도가 어디 있죠? 송나라 수도 카이펑이었었죠. 카이펑의 풍경을 묘사했었습니다. 훗날의 얘기지만 북송이 금나라에 멸망하고 남쪽으로 이제 이동하게 되죠. 그래서 세워진 나라가 남송의 수도는 이만이었습니다. 항저우, 지금의 항저우죠. 그 알리바바의 그 창업자 마윈의 고향인가요? 자, 답은 4번이었습니다. 3번으로 가보겠습니다. 가막부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쇼군은 일본의 정치 지도자죠. 그리고 일본의 막부를 지도했던 사람입니다. 일본에는 천황이라고 하는 이제 존재가 있는데 천황은 실제로 권력 휘둘렀던 시기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았던 시기에 훨씬 많았었죠. 일본에서 이제 권력을 굉장히 오랫동안 휘둘렀었던 정치 지도자는 쇼군이었었고 그가 세운 정치 기구가 막부였었습니다. 막부가 뭐가 있었죠? 가마쿠라 막부, 그리고 무로마치 막부, 마지막으로 에도 막부가 있었죠. 근데 내용 한번 봐봅시다. 쇼군이 피살된 후 쇼군의 정치기구의 뭐 권위가 약화됐었겠죠. 근데 이게 어느 막부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호소카와 가스모토, 야마나 모치토 들어봤습니까? 저는 들어보긴 했었는데, 자, 교토가 주요 전장에 큰 피해를 입었었고 이를 계기로 이 막부의 정치적 영향력이 위축되었고 이 막부가 무너지고 나서 무슨 상황이 벌어졌는지가 이제 중요했었죠. 자, 가마쿠라 막부가 무너지고 나서 이제 어떻게 됐었습니까? 일본의 천황과 새로운 막부인 무로마치 막부가 이제 맞서 싸우면서 그리고 일본의 천황가도 반을 완료했었죠. 남북조 시대가 시작됐었어요. 가마쿠라 막부가 무너진 뒤에는 남북조 시대.
남북조 시대. 그리고 무로마치 막부가 무너진 뒤에는 어떻게 됐었습니까? 거의 100년 가까이, 그러니까 한 세기 가까이 그 일본의 그 주요 영주들, 다이묘들이 그 영토를 갈라서 싸우게 됐었죠. 이거를 센고쿠 시대, 전국 시대라고 불러요. 센고쿠. 그럼 뭡니까? 센고쿠 시대겠죠? 답이 센고쿠 시대는 아니고 무로마치 막부가 무너지면서 센고쿠 시대가 이제 전개됐었잖아요. 그러면은 가에 들어갈 내용은 무로마치 막부겠죠. 무로마치 막부 시기에 대표적인 활동 뭐가 있었습니까? 무로마치 막부의 3대 쇼군이었었던 요시미츠죠. 아시카가 요시미츠. 철권에도 이제 요시미츠가 나왔는데 칼을 쓰는데 옛날에 그 요시미츠를 이제 골라가지고 플레이를 하다 보면은 배경에 그 아시카가 요시미츠가 실제 아시카가 요시미츠가 세웠던 그 금각사라고 하는 그 사원이 나타나고 있어요. 요시미츠 그 철권 캐릭터는 아마 무로마치 막부 3대 쇼군이었던 아시카가 요시미츠에서 이제 본당 캐릭터가 아닐까 합니다. 요시미츠가 명과의 이제 무역을 희망했었는데 명이 그 요시미츠 의견을 받아들여서 무역을 허가했어요. 다만 제한 무역을 실시했습니다. 명나라가 그 허가한 배만 와서 무역을 할 수 있게 하고 나머지 배들은 되돌려 보냈어요. 그게 감합 무역이었습니다. 감합이라고 하는 거는 그 종이를 쪼개가지고 서로 맞춰볼 수 있게 된 거예요. 자, 그리고 에도 막부가 무너진 뒤에 봐볼까요? 에도 막부 무너진 뒤에 일본이 메이지 유신이 일어났었죠. 급진적인 그 근대화 운동. 자, 그래서 5번은 아니죠. 에도 막부 멸망 이후의 상황이죠. 자, 4번 다이카게신을 추진했다. 다이카게신은 일본의 호족 세력들, 특히 백제계 호족에서 소가시들을 타도하고 천황이 이제 그 중앙 집권화를 이제 추진했었던 사건입니다. 다이카게신. 이거는 막부가 세워지기도 훨씬 전이고 천황권이 좀 약간 이제 세지고 있었던 시기였어요. 이번 원나라의 침입을 막아낸 게 바로 가마쿠라 막부입니다. 가마쿠라 막부가 무너진 이유가 원나라의 침입을 막아내긴 했어요. 근데 힘을 많이 쏟아버렸죠. 자, 1번 헤이조쿄로 천도했다. 헤이조쿄는 지금의 일본의 나라라고 이제 불리는 지역입니다. 자, 헤이조쿄로 천도해서 세워졌던 이 시기는 나라시대라고 불리는데 나라시대와 관련해 가지고는 세계사 공략집에 굉장히 좋은 그 동영상이 있어요. 링크 띄워놓겠습니다. 또 그 나라시대에서 헤이조쿄에서 약간 1세기 가까이 이제 시대가 지속되다가 나라시대가 이제 쇠퇴하게 되고 수를 한 번 더 옮기게 되죠. 헤이안으로 옮기게 되는데 헤이안쿄로 이 헤이안쿄의 수도를 뒀던 시대를 헤이안 시대라고 하죠. 헤이안교가 지금의 어디입니까? 일본의 교토죠. 도쿄 말고 교토. 4번 보겠습니다. 미출첸 그의 재위식에 있었던 사실을 옳은 것을 봐봅시다. 잉글랜드의 왕, 영국의 왕이라고 하네요. 그가 의회를 해산했었고 왕당파를 앞세워 시민을 억압하는 전쟁을 일으켰었대요. 자, 전쟁에서 살인, 약탈, 방화 등을 비롯한 여러 실정들이 명백한 유죄의 정도 법정이 이 왕에게 참수형을 선고했었대요. 자, 의회를 해산했었고 왕당파를 앞세워서 시민을 억압하는 전쟁을 일으켰었다. 그리고 참수된 왕, 영국 왕, 의회와 대립, 참수. 자, 왕이 죽었으니까 혁명이죠. 근데 피를 흘리지 않은 혁명이라서 명예혁명이었다면 앞에 피를 굉장히 철철철 흘렸었던 영국에서 이제 그 혁명이 있었죠. 무엇이었죠? 1940년대 청교도 혁명이었었죠. 무슨 혁명? 청교도 혁명. 청교도 혁명은 언제 일어났었습니까? 영국왕 찰스 2세 때 일어났었죠. 찰스 1세 때 일어났어요. 찰스 1세. 자, 혹시 여러분들 청교도 혁명에서 명예혁명 시기까지 그 영국 왕들 이름 순서 이제 기억하기 쉽게 보시죠. 제임스, 찰스, 제임스. 왕이 된 순서대로 그걸 붙이면 되죠. 자, 몇 번째 제임스일까? 첫 번째 제임스죠. 제임스 1세. 몇 번째 찰스입니까? 찰스 1세. 이 찰스 1세가 바로 참수당한
찰스예요. 자, 그 아들인 찰스 2세가 나중에 왕이 됐었죠. 두 번째 찰스 2세, 두 번째 제임스라서 제임스 2세. 이 제임스 2세 때 뭐가 일어났습니까? 명예혁명이 일어났었죠. 자, 명예혁명 아까 뭐였습니까? 제임스 2세였었죠. 제2라고 합시다. 자, 권리청원 제출하였다. 찰스 1세의 아버지인 제임스 1세 때부터 약간 그 왕이 전제 군주 권력을 이제 휘두르려고 해서 의회를 무시하려는 모습을 많이 보였어요. 그러다가 그 아들인 찰스 1세가 왕이 되었었는데 찰스 1세가 에스파냐, 그러니까 스페인하고 이제 전쟁을 벌였었는데 돈이 없으니까 의회로부터 이제 세금을 거두려고 했었는데 의회가 이때 국왕에게 보장받으려고 했었던 이제 그 요구사항이 있었죠. 권리청원입니다. 자, 의회의 동의 없이는 세금을 거두지 마십시오라고 했었던 게 권리청원이었었는데 이걸 받아들이고 나서 찰스 1세는 이후에 의회를 해산해버리고 한 11년 동안 의회를 열지 않아 버렸어요. 그게 나중에 이제 의회와 영국 국왕 찰스 1세와 이제 갈등이 점점 심화되게 만들면서 결국에 청교도 혁명이 터지게 됐었죠. 자, 3번 차티스트 운동은 19세기에 일어났었습니다. 청교도 혁명이 1640년대였었던 걸 생각하면 거의 이제 200여 년 뒤죠. 어떤 운동이었냐면은 차트라고 하는 거 일종의 이제 인민 헌장입니다. 그 인민들이 스스로 이제 만든 일종의 헌법으로 그 모든 그 인민들한테 평등한 선거권을 부여하자고 하는 그 운동이 있었죠. 성인 남성 일반에게 선거권을 달라. 4번 크로멜이 호국경에 취임하였다. 자, 크로멜은 호국경이라고 하는 절대적인 권력에 이제 취임을 하게 됐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아까 우리가 봤었던 청교대혁명 시기에 찰스 1세가 처형당했었는데 찰스 1세를 죽이는데 그리고 왕의 군대인 왕당파 군대를 쳐부수는 굉장히 활약했던 사람이 크로멜이죠. 이 사람이 나중에는 그 소위 말하는 흑화를 했어요. 자기가 스스로 독재자가 되겠죠. 그 독재자가 됐을 때 자기를 뭐라는 스스로 나라를 지키는 이제 뭐 나라를 지키는 자라고 하는 그런 오글거리는 명칭으로 호국경이라고 하는 자리를 만들어 스스로 앉았다고 합니다. 자, 심사법과 인신보호법이 제정된 거는 자, 찰스 1세 죽었죠. 그 뒤에 크로멜이 권력을 쥐었는데 크로멜이 독재 정치를 너무 이제 저질러 사람들이 크로멜한테 질려버린 거죠. 크로멜이 죽고 나서 역시 영국은 왕이 다스리던 나라니까 왕이 다스리는 게 제멋이지 하면서 그 죽은 찰스 1세의 아들인 찰스 2세를 새로 이제 불러왔었어요. 찰스 2세는 어떠겠습니까? 이제 자기 아버지가 처형당했었던 걸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일단 왕이 되고 난 뒤에는 의회를 어떻게든 의회로부터 벗어나고 의회를 이제 견제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의회가 찰스 2세의 권력을 제한하기 위해서 심사법과 인신보호법이라고 하는 걸 제정했어요. 함부로 그 국왕에 반대하는 사람 가두지 말 것. 심사법이라고 하는 거는 당시 그 왕이었었던 찰스 2세가 자신의 이제 권력을 이제 유지하기 위해서 의회 사람들 영국에 이제 새롭게 이제 만들어진 종교 이제 청교도가 있었죠. 청교도를 많이 믿고 있었는데 찰스 2세는 이 청교도를 견제하기 위해서 굉장히 오래된 그 크리스트교 있었죠. 카톨릭 신자들 많이 이제 채용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자 의회가 이제 제정했던 법이 심사법인데 자, 영국의 그 공직자로 이제 취임을 하면은 그 청교도에 충성을 맹세하라라고 하는 내용이 심사법이었었죠. 뭐 진실한 가톨릭교도라면 심사법에 차마 이제 서명 못했겠었겠죠. 5번 보겠습니다. 가 왕조에 대한 설명을 오른 것은 자, 이 나라가 비잔티움 제국과 동맹을 맺자 왕조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보겠습니다. 비잔티움 제국과 이 가왕조가 동맹을 맺었다고 해요. 그러자 이제 칼리프 우마르가 야름쿠전에서 비잔티움 제국의 군대를 괴멸시킨 후 그러면은 이 칼리프는 이제 가도 이제 쳐야겠네요. 병력을 총동원해 메소포타미아로 보냈다. 그래서 가는 까디시아 전투에서 꼴끼리 부대의 점을 살려고 수도 크테시폰이 함락되었으며 자 크테시폰이 수도였었던 나라 그 샤라고 하는 거는 페르시아의 군주 이름이죠. 자, 어쨌든 크테시폰이 수도 샤라고 하는 페르시아 군주의 명칭 떠오르는 거 없습니까? 자, 사산 왕조 페르시아죠.
페르시아는 지금의 이란 지방을 뜻하는데요. 거기 그러면은 그 페르시아 왕조 중에 이제 이름이 잘 알려져 있는 게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가 있어요. 아시리아가 그 오리엔트를 이제 그 최초로 통일한 이후에 그 여러 가지 네 가지 제국으로 쪼개졌었죠. 그 네 쪼개진 제국을 다시 이제 재통일하고 오리엔트 세계를 통일한 왕조가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로 우리가 그리스하고 이제 한번 붙었었던 페르시아 전쟁으로 잘 알고 있던 나라입니다. 그 페르시아가 결국에 중간에 그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이제 원정으로 무너졌었죠. 그 뒤에 파르티아라고 하는 나라가 생겼는데 이 파르티아를 무너뜨리고 세워진 왕조가 사산 왕조 페르시아였었죠. 자, 사산 왕조 페르시아의 특징. 조로아스터교를 이제 국교로 삼았어요. 이 조로아스터교는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 시기에 먼저 그 조로아스터 짜라투스트라라고 불리는 이제 이에 의해서 이제 만들어진 종교라고 하는데 이때 이제 만들어졌었다고 해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그 파르티아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왕조를 세운 사산 왕조 페르시아 때 이 조로아스터교가 국교가 됐습니다. 국교가 되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이제 배타적이게 되죠. 그래서 비슷한데 뭔가 자기들하고 다른 종교를 굉장히 기분 나빠합니다. 그때 어떤 게 있었냐? 마니교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뭐 유대교라든지 뭐 그 조로아스터교나 여러 가지 종교의 영향을 받아서 이제 만들어진 마니교인데 이 마니교가 조로아스터교랑 비슷하면서 굉장히 이제 달랐었거든요. 그러다는 이거는 이단으로 이제 탄압을 받아가지고 마니는 처형당했었다고 합니다. 자, 우르두어가 널리 사용되고 우르두어는 지금 인도에서 이제 쓰는 이제 인도의 이제 일반인들이 이제 널리 쓰는 이제 용어예요. 그 우르두어는 인도에 있었던 이슬람 제국인 무굴 제국의 이제 평민들의 언어였었습니다. 뭐 지배층들은 뭐 썼을까요? 무굴 제국이 이슬람 이제 왕국이었으니까 지배층들이 이제 이슬람 이제 그 아랍어를 썼겠죠. 자, 3번 이스마일 1세에 의해 건국됐다. 이거는 그 페르시아 맞는데요. 그 이란 지역의 이제 왕조 맞는데 이건 사파비 왕조입니다. 무슨 왕조요? 사파비 왕조. 자, 투르 푸아티의 전투에서 패배했다. 여러분들 그 무함마드가 이제 이슬람교를 창시하고 아라비아 반도를 이제 통일했었죠. 아라비아 반도를 손에 넣은 다음에 그의 후계자들을 가지고 그러니까 정통 칼리프 시대 사산 왕조 페르시아도 이제 그 점령당했었고 이제 이집트도 이제 정복당했었죠. 그러다가 정통 칼리프 시대가 끝나고 나서는 우마이야 왕조 시대가 있는데 우마이야 왕조 시대가 됐었을까 그래? 북아프리카를 넘어가지고 멀리 이제 그 유럽의 이베리아 반도까지도 차지하게 됐었죠. 이베리아 반도를 넘어가지고 지금의 프랑스 지역에 해당하는 프랑크 왕국까지도 쳐들어갔었는데 투르푸아티의 전투에서 크게 패배해서 이제 거의 넘어가지 못했습니다. 자, 다만 그 프랑크 왕국에서는 이 투르푸아티의 전투를 막아낸 카를로스 마르텔이라고 하는 인물이 굉장히 이제 그 권력을 쥐게 됐었고 결국에 그의 아들인 피핀 때 새로 이제 왕조 하나가 탄생하게 되죠. 카롤링거 왕조라고 해가지고요. 5번 키루스 2세가 원통의 칙령을 새겨 반포하였었다. 자, 키루스 2세라고 하는 이제 인물은 어디에 등장한 인물은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의 인물입니다. 우리 아까 여기 가가 사산왕조 페르시아였죠. 사산왕조 페르시아는 조로아스터교를 국교로 삼았습니다. 이거는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에 등장했었지만 국교로 삼은 건 사산왕조 페르시아고 그래서 비슷한 종교인 마니교를 탄압했었죠.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6번 이곳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봅시다. 자, 이곳의 도성 구조는 전통적인 수도의 구역과는 다르다. 자, 여진족에게 수도를 빼앗기고 남쪽으로 이주했었다라고 하죠. 뭐 고종이라고 하는 이제 인물이 이제 나오죠. 자, 이곳에 수도를 두었다. 여진족에게 나라를 빼앗겼대요. 어딜까요? 여진족이 세운 나라가 뭐였습니까? 금이죠. 금한테 수도를 빼앗기고 남쪽으로 이동한 나라 송이었었죠. 그러면 원래 수도는 어디입니까? 가이펑이죠. 가이펑. 그러면은 이곳은 이만 아까 얘기했었던 항저우였어. 자, 이만 항저우가 요의 지배 영역이었습니까? 아니죠.
해외 무역의 거점이었습니까? 그렇죠. 항구잖아요. 여기. 바다랑 가까이 항저우. 자, 3번 선비족 왕조의 새로운 수도였다. 선비족은 어디였습니까? 원래 평성을 수도로 삼았었죠. 선비족의 부귀가. 근데 어디로 옮겼습니까? 원래 한족의 수도였었던 로양으로 옮겼었죠. 자, 수도만 한족의 수도로 옮긴 게 아니라 그 여러 가지 한족 문화를 받아들인 북이의 효 문제 정책, 무슨 정책이죠? 한화 정책이죠. 그 야구팀 하나는 아니고. 4번 대우나 영제거의 북쪽 기점이었다. 그 여러분들 대우나 있지 않습니까? 대우나의 북쪽 끝은 그 영제거는 이제 수나라 이제 양제 때 이제 완성이 됐었는데 여기 베이징이에요. 탁군이라고 불려요. 탁군. 자, 비단길의 중간 개척지였다. 비단길, 사막길은 말 그대로 이제 사막 그 중앙아시아 이제 사막 타클라마카 사막이라든지 이런 데를 지나서 가는 데고 여기 대부분 여기 뭐 어떤 것들이 있냐면 실크로드 뭐 둔왕이라든지 이런 도시들이 있어요. 항저우는 저기 바닷가입니다. 사막길이 아니죠. 7번 봅시다. 이 인물에 대한 설명을 오는 것은 자, 뭐 자,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우리 로마인들은 뭐 자, 크리스트 교도들도 올바른 생각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였다. 자, 디오클레티아노스의 칙령이 선포된 이후 크리스트 일부는 두려움에 굴복했고 또 일부는 위험을 감수다. 그럼에도 많은 크리스트교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데 우리는 관용해야 된다. 크리스트 교도에게 관용을 베풀어야 돼. 박해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갈레리우스 말고 우리가 이 관용령이 내려진 2년 뒤에 서방 황제 이 사람이 크리스트교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는 칙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자, 크리스트교의 자유를 인정하는 칙령 무슨 일입니까? 밀라노 칙령이었었죠. 밀라노 칙령. 그리고 이 밀라노 칙령을 내린 황제는 콘스탄티누스 황제입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 그리고 자기 이름을 딴 도시인 콘스탄티노폴리스로 수도를 옮겼었죠. 1번 악티움 해전에서 승리했다. 자, 로마가 공화정 이제 말기에 이제 권력자들의 다툼이 있었죠. 제1차 삼도 정치 승리자 누구였습니까? 카이사르였죠. 카이사르 어떻게 됐습니까? 암살됐죠. 암살되고 나서 카이사르의 부하 안토니우스 그리고 조카인 옥타비아누스 등이 결국에서 이제 그 충돌을 벌였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승리자는 안토니우스가 죽고 옥타비아누스가 이제 승리를 얻었죠. 옥타비아누스는 이제 안토니우스를 무찌르고 그 원로원으로부터 존엄한 자라고 하는 뜻의 아우구스투스 그리고 프린캡스라고 하는 제1시민의 이제 칭호를 손에 넣고 실질적인 황제가 되었다고 하죠. 그 안토니우스를 쳐부순 전투가 악티움 해전이었습니다. 이거는 옥타비아누스겠죠. 자, 제1차 삼두 정치를 주도한 사람가 누구였습니까? 카이사르였죠. 카이사르. 영어로는 시저라고 하는데요. 혹성 탈출을 보면 그 원숭이 이름이 시저죠. 4번 크리스트교를 국교로 선포했다라고 한 왕조 그 로마 왕은 테오도시우스 왕제입니다. 자, 유스티니아누스 법전을 편찬한 누가? 유스티니아누스 황제죠. 비잔티움 제국의 황제죠. 비잔티움 제국이 무엇이냐? 로마가 있죠. 로마가 나중에 테오도시우스 황제 사후에 동서로마로 갈라지게 되죠. 동서로마. 서로마 제국은 476년 게르만족 영명대전에서 이제 멸망하게 되는데 동로마 제국 여기는 비잔티움 제국이라고 불리죠. 비잔티움 즉 콘스탄티노폴리스를 수도로 삼았었고 이거는 1453년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원래 로마보다 거의 1000년을 더 갔죠. 자, 8번 보겠습니다. 가왕조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자, 뭐 말이 어렵죠. 뭐 민충사 보탑송의 탁본인데 여기는 자 여기에는 이 왕조의
반란을 일으킨 사사명이 황제에게 투항한 후 조선에 충성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가왕조는 어땠을까? 사사명의 반란? 자, 사사명의 반란. 사사명과 알록산의 난, 안사의 난이죠. 안사의 난이 일어난 왕조는 무슨 왕조죠? 당나라입니다. 당나라에 대한 내용을 찾아볼까요? 자, 유규범표, 유규, 명나라 홍무제죠. 자, 홍무제는 그 원나라를 물리치고 새로 이제 한족 왕조인 명나라를 세웠는데요. 홍무제의 대표적인 활동 중에 뭐가 있습니까? 성리학을 이제 가르침을 백성들한테 전파한 유교가 있었죠. 뭐 그다음 이제 이갑제 같은 걸 실시하기도 했었고요. 2번 당나라 돌궐 세력을 제압했었죠. 동돌궐, 서돌궐 차례로 이제 정복했었죠. 태종 때 동돌궐 그리고 고종 때 이제 서돌궐을 정복하면서 당나라는 이제 그 중앙아시아 일대까지도 지배하는 세계 제국으로 발전했었죠. 근데 나중에 이제 안사의 난이 일어나면서 당나라가 크게 이제 쇠퇴하게 됐었고요. 3번 구품 중정제를 폐지하고 구품 중정제를 대신하여 새로운 관리 선발 방식인 과거제를 만든 나라는 수나라였습니다. 근데 수나라면 뭐 고구려 침략하고 뭐 일찍망하고 굉장히 별 볼 일 없는 나라로 이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데 그 수나라는 상당히 이제 법제도 같은 게 발달했었고 오히려 당나라가 수나라의 이제 틀을 많이 가져왔었죠. 굉장히 문명이 발달했었던 왕조라고 할 수 있겠죠. 4번 왕안석의 신법을 시행하였다. 자, 왕안석이라고 하는 인물은 송 그러니까 북송의 재상이었습니다. 북송의 재상이었고 그 당시 송나라가 그 거란이 세운 거란족의 나라 그 요와의 전쟁 그리고 서쪽에 있는 서하와의 이제 전쟁으로도 굉장히 이제 상당히 궁지에 몰려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 해결하기 위해서 그 여러 가지 이제 개혁을 실시했었죠. 서민들의 이제 부담을 이제 그 낮추고 이제 유력자로부터 뭐 세금 징수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제 그 이뤄내는 그렇게 해서 이제 국방을 튼튼하게 하려는 정책이 신법이었었죠. 자, 이 신법은 누구와 맞섰습니까? 구법당과 맞섰죠. 신법에 맞선 구법당. 구법당의 지도자는 사마광이라고 하는 사마광입니다. 사마광 자치통감을 쓴 사람이죠. 역사책 자치통감. 자, 홍건적의 난으로 쇠퇴하였다라고 했었는데 이게 바로 이제 명나라를 뜻하는 거죠. 원나라를 뜻하는 거죠. 원나라가 홍건적의 난으로 크게 쇠퇴했었는데 홍건군 출신으로 그 원나라를 무너뜨린 인물이 바로 우리가 봤던 홍무제입니다. 자, 이 가는 당나라였으니까 답은 2번이었었죠. 9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 자료에 나타난 전쟁에 대한 탐구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이슬람력 나왔네. 이슬람력. 술탄의 사절단이 평화협정을 체결해 잉글랜드 왕의 처소를 방문했다. 병원 기사단, 성전 기사단, 프랑크인 지관. 자, 잉글랜드 왕과 술탄의 전쟁이죠. 그리고 병원 기사단들이 이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슬람 군대와 프랑크인들과의 전쟁. 자, 뭡니까? 십자군 전쟁이죠. 십자군 전쟁. 키워드는 뭐 잉글랜드, 프랑크, 그리고 술탄 잉글랜드와 프랑크가 한편이고 그들이 술탄, 즉 이슬람의 지도자와 싸우고 있는 거죠. 잉글랜드나 프랑크는 대표적인 이제 기독교 국가잖아요. 그리고 기사단이라고 하는 게 등장을 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대략 이제 이슬람력으로 이제 원년을 622년이라고 하는데 플러스 588년 해봅시다. 그럼 대략 이제 뭐 어떻게 나옵니까? 1200년대 나오죠. 십자군 전쟁이 진행되고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면은 이 자료나 십자군 전쟁에 관한 내용을 한번 찾아볼까요? 파르티아는 왜 멸망했습니까? 사산왕조 페르시아한테 멸망당했어요. 콜로나투스가 확산된 원인을 찾아본다라고 했었죠. 자, 로마가 공화 정식에 이제 굉장히 넓은 영토를 개척하면서 정복 전쟁을 통해서 그 푼디움이라고 하는 대농장을 개척했었죠.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이제 로마가 제국이 됐었는데 제국이 된 뒤에 로마가 어느 순간
그 더 이상 이제 정복 전쟁에서 더 이상 뻗어나가잖아요. 오히려 패하고 영토가 이제 더 이상 늘어나지 않고 오히려 줄어드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데 그 노예 노동은 안 되고 농민들에 대해서 이제 세금이 굉장히 이제 늘어나고 하다 보니까 그 농민들이 도망쳐 가지고 그 유력자한테 몸을 이제 의탁하게 되죠. 그런 과정에서 생겨난 제도가 콜로나투스입니다. 부자유 농민, 그 자유롭지 못한 농민을 이용해서 이 농사짓는 제도를 콜로나투스라고 하죠. 자, 로마가 정복 전쟁이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렇게 된 거예요. 3번 영국에서 노르만 왕조가 성립된 이유를 찾아본다고 하면은 그 프랑크 왕국이 그 노르만인의 침입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노르만인이라고 하면 바이킹입니다. 바이킹. 바이킹 침입을 많이 받다 보니까 프랑스의 서쪽 영토 노르망디 지방을 그 바이킹한테 노르만 쪽한테 떼어줬어요. 거기에 노르망디 이제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그 노르만족 출신의 왕 노르망디 공 윌리엄이 그 잉글랜드 섬으로 원정을 가지고 거기에 새로 왕조를 세우게 되죠. 자, 그렇게 해서 영국에서는 노르만 왕조가 세워지게 됐었는데 이건 다른 내용이니까요. 자, 베르댕 조약과 메르센 조약 이 두 조약은 프랑스 있죠. 아까 우리 카롤루스 마르텔 얘기한 거 기억나나요? 푸아티에 전투에서 승리한 마르텔의 아들이 피핀이죠. 피핀이 세운 왕조 카롤링거 왕조였습니다. 카롤링거 왕조 그리고 피핀의 아들인 카롤루스 대제가 있죠. 소로마 제국 황제관을 교황으로부터 이제 크리스마스 선물로 받은 왕으로 잘 알려지고 카롤링거 르네상스라고 해서 그 카롤루스 대제 시기에 일어났었던 문예부흥이 이제 유명하죠. 근데 카롤루스 대제가 죽고 나서 그 아들들과 이제 뭐 손잡벌들에 의해 가지고 영토가 분할되게 돼요. 베르댕 조약과 메르센 조약이 맺어져서 하나의 통일한 것같 프랑크 왕국이 동프랑크와 중프랑크와 서프랑크로 나눠지게 되는 동프랑크는 지금의 독일, 중프랑크는 지금의 이제 이탈리아, 서프랑크는 지금의 프랑스로 이제 나눠지게 됐었다고 합니다. 5번 지중해 지역의 원거리 무역과 상업 발전의 배경을 조사한다라고 되는데 지중해 지역의 원거리 무역과 상업 발전의 배경 이게 바로 이제 십자군 전쟁이에요. 십자군 전쟁은 그 서유럽의 이제 수많은 이제 군대라든지 이제 그 농민들을 이슬람 지역 실어 나르고 물자를 실어 나르는 운동이었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거리 무역과 상업 발전도 당연히 발달하게 되는 거였었고요. 10번 이왕조 봐보겠습니다. 자, 법현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죠. 법현 동진의 승려라고 합니다. 장안을 출발해 중앙아시아를 거쳐 이 왕조의 땅을 받게 됐다. 여기에 자, 이 왕조 뭐 했습니까? 수도가 파탈리푸트라래요. 동진은 언제 있었습니까? 동진은 대략 이제 4세기 이후에 이제 왕조였었죠. 4세기경에 이제 왕조였었죠. 그리고 수도를 파탈리푸트라로 뒀었던 나라 여러분들 혹시 어디였었습니까? 인도의 먼저 마우리아 왕조 있었죠. 근데 마우리아 왕조는 언제였냐면은 알렉산드로스 대왕 때 이제 이후였으니까 되게 이제 기원전 4세기 이후였어요. 거의 여기로부터 지금 800년 정도 전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굽타 왕조가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굽타 왕조. 굽타 왕조의 수도도 파탈리푸트라였거든요. 자, 그럼 봅시다. 이 왕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쿠투브 미나르가 건설되었다고 했는데 쿠투브 미나르는 그 인도에 세워진 굽타 왕조의 멸망 이후에 에프탈이라고 하는 민족이 그 잠시 이제 그 인도 북부 지역을 이제 지배했었는데 여기에 누가 들어오게 되면은 그 이슬람교 세력이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이 델리를 수도로 삼고 이슬람 왕조가 이어지게 되는데 델리 술탄 왕조를 세운 아이바크라고 하는 인물이 세운 커다란 이슬람교 탑입니다. 쿠투브 미나르. 이번 간다라 미술 양식은 간다라 지방이 인도의 북서부 지역인데 여기가 어느 시기였었냐면요. 마우리아 왕조 멸망 이후에 들어선 왕조가 뭐였죠? 쿠샨이라고 하는 왕조가 있었죠. 쿠샨. 혹시 여러분들 그 연상작용에서 인도 최초의 통일왕조의 마우리아 왕조 그리고 나중에 굽타 왕조였죠. 중간에 끼우는 걸 뭐라고 합니까? 푹신푹신하고 쿠샨이라고 하죠. 쿠샨 왕조라고 합니다. 3번 아소카 왕이 산치대 탑을 조성했다. 아소카 왕이 바로 이제
대표적인 마우리아 왕조의 대표적인 이제 정복군주였었죠. 수많은 그 영토를 정복한 뒤에 곳곳에다가 이제 산치대탑이라고 하는 이제 탑을 곳곳에다 이제 자신의 이제 명령을 담은 석주를 세운 남편 산치대탑이라고 하는 거대한 탑을 세웠던 이제 왕으로 정복군주 아소카 왕 불교에 기했었죠. 소승불교 즉 상좌법 불교를 중시했었던 왕입니다. 4번 에프탈의 침략으로 세력이 약화된 나라가 바로 어디입니까? 굽타 왕조. 아까 뭐습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살펴봤었던 게 이 왕조. 그 동진하고 차이가 나지 않고 얼마 차이가 나지 않고 그 연대상으로 그리고 파탈리푸타를 수도로 뒀던 게 이제 굽타 왕조였으니까 굽타 왕조겠죠. 자, 5번 힌두교도들이 마라타 동맹을 결성하였다. 마라타 동맹이라고 하는 게 왜 생기게 됐었냐면은 그 인도의 무굴 제국이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잠깐 한번 살펴볼까요? 인도의 마우리아 왕조, 쿠시안 왕조, 굽타 왕조, 에프탈이라고 하는 애한테 이제 멸망당했어요. 자, 그리고 그 뒤에 델리 술탄 왕조 있다고 했죠. 델리 술탄 왕조가 무너진 뒤에 생겼던 게 무굴 제국입니다. 무굴 제국의 그 아크바르 황제 때는 굉장히 그 무굴 제국이 이슬람교도 이제 제국이었어요. 이슬람교도 제국이었었는데 이교도들한테도 이교도들한테 이슬람에서 거두는 세금이 있어요. 지지야라고 해가지고 지지야라고 하는 걸 거두다가 그 아크바르 황제 때 거두지 않게 됐었거든요. 그러다가 그 손자 때인 아우랑제부 황제 때가 되면은 그 나라에서 전쟁을 많이 벌여가지고 인도 남부의 데칸고원 이남 지역까지를 인도가 이제 지배하면서 최대의 영토를 확보했었는데 무굴 제국이 근데 그러다 보니까 돈을 많이 써가지고 이교도들한테도 다시 세금을 걷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지지야를 다시 이제 징수하게 됩니다. 부활을 하게 돼요. 여기에 반발 수많은 이교도들이 그 당시 이슬람 국가인 무굴 제국에 맞서서 이제 그 반란을 일으켰었는데요. 힌두교도들의 그 동맹기구였었던 마라타 동맹이 대표적이죠. 자, 굽타 왕조를 무너뜨린 에프탈입니다.